우리 얼굴부터 나갈게요. 21번부터 맞죠? 일단 보는 거. 21, 24, 29 옆에다 표시해. 나 익숙하지 않으니까 21, 24, 29, 30, 32, 34, 38, 그 다음에 40. 자, 됐죠? 2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테스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과거에 지휘자들은 우리 분명히 컨덕트가 지휘하다라는 뜻도 있었으니까 컨덕터, 지휘자 이런 뜻 있겠지. 과거의 지휘자들은 매우 엄격했고 이게 복사. 그리고 요구했다. 얘들아, 요가 나왔어. 요구가 나왔다고 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여기 슈도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 맞죠? 이거 시제일치 안 되잖아. 모든 문제는 원래 시제일치 돼야 되잖아. 앞이 과거면 뒤에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나야 되는데 딱 봐도 동사 원형 나온 거 보니까 그럼 너네들도 해석 속에 뭐 해야만 한다라는 해석을 넣어야 되겠지, 그치? 음악가들이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지휘자겠죠. 지휘자들의 그런 지시를 정확하게 그냥 아니야. 정확하게 따라야 된대.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 지휘자들은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지. 선생님 무조건 과거 잡고 있죠. 선생님 말잖아. 과거가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아, 과거에 지휘자는 굉장히 엄격했대. 그럼 당연히 대인은 과거의 지휘자들을 계속 나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시제도 막 과거 나오는 거 보이지? 이런 것들은 순서 설명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과거와 현재의 흐름의 반전이라고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그들은 음악가들을 사람들로 여겼대. 트레이드 ASB니까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 맞잖아. 그럼 당연히 treat는 regard 아까 되잖아. 뭐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뭐 think of 이런 거 너네들이 더 잘 알겠지 이제. 또는 뭐 view 뭐 이렇게 다 봐도 되지, 그치? see 이런 거 다 상관없죠, 그죠? 사람으로 여겼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그들의 생각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엄청 엄격했다는 거지. 내가 해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음악가와 지휘자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그러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뒤에 현대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대조가 돼야 되겠지. 현재 지휘자들은 더 일한다. 팀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알죠? 팀. 아, 그러니까 과거의 현대의 대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대의가 나오면 그 성격들이 계속 나열돼야 되겠지. 그리고 시제도 봐라. 무슨 시제 나왔냐? 현재 시제가 나열된 거 보이죠? 자, 그들은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whispers니까 속삭이는 거잖아. 속삭이는 건 쬐끔한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세한 소리가 되는 거야. 속삭이는 거니까 진짜 얘들아 음악에서 속삭이진 않을 거 아니야. 미세 제발 적으라고. 그리고 알고 있죠. 리스는 무조건 누구랑 같이 붙어야 돼? 투랑 같이 붙어야 되는데 이미 respond가 투랑 같이 붙었으니까 한 번만 쓴 거야, 알겠지? 자, 그들은 속삭이는 소리, 그 말은 미세한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만 한데 in the symphony, 교향곡 속에서. 자, 그럼 지금 현대의 변화들이 나열된 거 맞지 않냐? 현대 지휘자들의 변화가 나열된 거야. 그 나열된 건 팀처럼 해야 되고 교향곡 속의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이런 변화. 그래서 뭐죠? 이 변화. 그럼 이 단어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과거에서 현재로 변하는 거 맞아요. 이 변화는 보여준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말했지 things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상황이라고 했지. 어떻게 상황이 변해오고 있는지 많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상황의 변화 아니야? 상황의 변화를 모르니까 뒤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그 뒤에 나오잖아. 오늘날의 성공적인 지휘자들은 알아. 그들의 일이 not just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버덜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말했어. 버덜소가 안 나와도 돼. 결국 얘가 나동이고 얘가 결국에는 버덜소인 거야. 얘가 안 나왔지만 버덜소라고. 안 나왔지만 문장을 쪼개므로써 버덜소를 표시한 거야. 요즘 이런 문장도 많이 나오잖아. 즉 오늘날의 성공적인 지휘자들은 알아요. 그들의 역할이 리듬을 그지에 유지하고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능력을 개발해야 돼. 세부사항에 집중할. 딱 그런 보이죠? 세부사항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야? 어떻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리스트들의 활의 움직임이 수년의 연습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플루이스트들의 호흡이 엄청난 기술을 보여주는지와 같은 세부사항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 딱 봐도 비유적 표현하다 정원사처럼 각각의 식물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는 자, 그들은 bring together 즉 다양한 음악가들의 재능을 한데 모아야 돼. 다양한 음악가의 재능을 한데 모아야 된대. 이게 결국에는 음악가의 재능을 한데 모으는 누구의 역할이야? 지휘자의 역할이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지휘자는 세부사항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세부사항이 뭐야? 각각의 음악가들의 능력이잖아. 여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얘네들의 능력을 한데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한데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모함으로써 독특한 특성을 인지함으로써 각각의 음악가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현대 지휘자는 근데 이런 공연자의 기술의 세부사항에 집중하지 않는 그럼 집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가 세부사항에 집중해야 이걸 한데 모을 거 아니야. 정확한 소리와 표현을 성취하는데 고군분투해. 근데 어려운 음악이 요즘 요구하고 있는. 그럼 결국 얘들아 이 글의 핵심은 자 잘 봐. 분명히 팀의 일원처럼 함께 일한다는 거잖아. 팀의 일부처럼 함께 일한다는 건 내가 팀의 일원처럼 세부적인 거에 다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맞지 않냐? 맞지? 옛날처럼 야 해!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팀의 일원처럼 너한테도 집중하고 지한테도 집중하고 찌한테도 집중함으로써 이 능력들을 한데 모은다는 거지. 그래서 글의 주제는 과거와 대조되는 현대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그 역할이란 것 자체가 각각의 음악가들에게 집중함으로써 능력을 뭐 하는 거야? 하나로 모으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해되려 무슨 말인지? 넘어가도 되죠? 저기 디스 시프트에서 위에 변화를 말하는 거 뒤에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했잖아. 그죠? 앞문 아니 무조건 디스는 안 아니야? 디스가 뒤일 수도 있고 어떻게 있어?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했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잖아. 맞지 않냐? 그치? 그치? 무조건 디스는 앞이어야지. 그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24번 볼 거죠 일단. 그러니까 초기 엘렉트릭 비클이라는 건 전기차 이거 맞지? 초기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초기야. 또 이것도 과거 맞죠? 맞지? 이것도 과거 맞죠?
그럼 현재로의 전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 초기 전기차 배터리 발달은 주로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고 1. 그리고 충전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대. 그러면 그러나 나왔으니까 여기 최근에 나오지, 그치? 현대로 갔다. 최근의 시장의 경향은 더 복잡한, 내가 말했지, 이런 비교급도 분명히 나열되는 거라고 했지, 내용이 추가되는 거라고 했지, 명적 단서라고 했지, 하이볼도 중요하고 뭘도 중요하니까 진짜 삽입 문제 낼 수 있겠지. 복잡한 과제를 드러내고 있대. 그럼 결국 그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복잡한 난제들이 이제 나오겠지. 이건 전기차가 아니야. 전기차 배터리 개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지? 소재 정확히 가져가. 자, 그래서 배터리 보이죠? 도대체 현대 시장에 그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복잡한 그런 도전, 그런 거리들이 뭘까?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초기에, 얘들아 초기에야. 하지만 우리 현대로 무조건 넘어와야 돼. 초기에 믿었대. 혁신적 발전이 배터리 화학 분야에 EV 어답션이라는 건 전기차를 채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전기차 쓰는 거지. 전기차 채택을 이끌지도 모른다는 꼭 그렇게 생각했대. 아, 그러니까 배터리 화학 분야가 발달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초기는 중요하지 않잖아. 변화했잖아, 분명히. 변화했잖아. 하지만 그래서 다시 나와줘야 수밖에 없지. 무조건 이건 과거에서 현대로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벗이 와야 된다니까. 과거에서 현대로 와야 된다니까. 하지만 시장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대. 고객들이 전기차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 전반적인 소유 경험에 기반해서. 아, 뭐에 기반한다고? 소유 경험이야.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지 증가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 좋다 이거야. 충전 시간 줄어드는 거 좋다 이거야. 하지만 뭐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소유 경험도 중요하다고. 맞지? 소유 경험. 그럼 그 소유 경험이 배터리 개발하고 연결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글의 소재는 배터리 개발이었잖아. 그러니까 뒤에 배터리 개발 나오잖아. 자, 원 나왔으니까 선행사 없고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원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난 나왔으니까 당연히 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냥 이건 명사 나온 거 알겠지? 근데 의주동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의주동이든 어쨌든 명사잖아.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이 위에 인상적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배터리 기술 얘가 매일의 차량 사용에 영향을 줄지이다. 아까 봐봐. 차량 사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유 경험 맞지 않냐?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소유 경험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발전을 한 거래. 배터리의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우리의 소유 경험에 영향을 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이해는, 이 이해라는 것 자체가 앞에 나왔던 이해 맞지, 그치? 이 이해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 왜냐면 제조업자들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야. 배터리의 성공이 몰된 나왔으니까 뭐뭐 이상 맞지, 그치? 이것의 단순한 수행의 메트릭, 수치, 수행 수치 이상이라는 거. 왜? 우리의 뭐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그러니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분명히 배터리의 발달이 우리의 차량의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 제발 집중 좀 하라고. 피곤한 건 진도를 안 나갔을 때 표현하는 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 배터리 개발은 오직 나왔어. 그럼 오직이니까 분명히 글쓰니까 한정했으니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배터리 발달이 오직
넓게 수용될 거야. 만약 이게 증진시킨다면 어떻게 고객들이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차량을 즐길지. 이게 결국 뭐야? 소유의 경험 맞아 아니야? 맞지? 사용 맞죠? 그러니까 배터리 개발은 어디를 증진시키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사용자들의 소유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 realization,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소유 경험을 늘리는 거지. 소유 경험을 증진시키는 거죠. 이건 바꾸고 있다. 어떻게 회사들이 혁신시킬지를 이 전기차 기술. 그래 주제는 어렵지 않죠, 그치? 자, 결국 전기차. 개발의 우선순위는 사용자의 소유 경험. 이걸 향상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얘들아. 자, 29번입니다. 자, 동물들은 have been attrac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죠. 그럼 딱 봐도 어디에 끌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to는 전치사야. 거울 대칭에 끌려오고 있대. 사이메트리 대칭. 거울 대칭에 끌려오고 있대. 우수한 운동 능력 때문에 그 거울 대칭이 제공하는. 아까도 못 간대 맞죠? 자,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물들은 거울 대칭에 끌린대. 왜냐면 이게 우수한 운동 능력을 제공하니까. 너무 일반적이어서 아직 이거밖에 모르겠어.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 졸지 마. 진짜 짜증나려고 하니까. 자, 대칭이라는 건 종종 생각과 관련 있는데 너네 요즘 들어서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전치사. 나중에 후회하지 마. 1등급 안 나와서. 동명사, 의미상 주어. 그 다음 동명사죠. 비잉 생략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잘. 모양이 완벽한 밸런스, 즉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죠?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뭐와? one health. 반쪽 절반과 또 다른 것이. one health with another잖아. 한쪽 반과 한쪽 반 이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 대칭이라는 건 이거 아니야? 이 반과 one health, another. 이게 imperfect balance라는 말 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대칭에 대한 설명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동명사, 의미상 주어 맞지? 전치사 뒤에 요즘 동명사, 의미상 주어와 동명사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린 이걸 뭐하고 관련시켜야 돼? 동물의 우수한 운동, 능력하고 관련시켜야 돼 이제. 거의 모든, 그래 나잖아. 운동 능력은 be reliant on. 이 전체가 relion이야. 대칭에 의존하고 있대. 자, to propel them. propel이 나아가게 하다 맞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그러면 그들을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아, 결국 대칭이 돼야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대. 아, 대칭의 개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대칭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대칭이 돼야만 효율적인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 같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어야 효율적인 움직임 in the most efficient manner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칭을 이루는 건 효율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니 운동 능력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그지? 결국 symmetry 대칭을 이뤘다는 거 자체가 mirror symmetry 아니야? 아니 거울처럼 대칭이 이뤘다는 건 완벽한 대칭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네도 더 우수한 운동 능력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효율적인 운동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래서 대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딱 봐도 여기 또 중요한 걸 아네. 잇. 그 다음에 후. 강조구문이죠. 너네 강조구문을 발표 쳐. 왜냐면 이게 교과서하고도 연결된다. 요번 교과서 핵심 문법이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요번에 교과서 핵심 문법이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대칭적인 두 발 달린, 네 발 달린 종의 구성원이다. 뭐 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딱 봐도 내가 이때 강조구문에서 대을 후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칭적인 놈들이 대칭이 정말 잘 돼 있는 놈들이 운동 능력이 우수한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달리는 거 맞죠? 구체적으로 쓴 거 맞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음식은 동물에게 간대. 가장 대칭을 이루고 있는. 왜냐면 여기서 잇은 당연히 그지? 가장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물이야. 얘가 그 디너 테이블에 가장 먼저 가기 때문에 그게 뭐야? 운동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칭이 있다는 건 움직임이 좋다는 거야. 맞지? 그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건 지금 mirror, 거울처럼 똑같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건 운동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거니까 생존할 가능성도 더 크다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대칭을 이루려고 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제? 자, 그래서 similar, 유사사례 나열. 자, 먹잇감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뭘 얻는다? 가능성을 얻는데 어보이드의 목적어 동명사 맞지? 그제? 저녁 식사가 되는 걸 피할. 그 말은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대칭을 이루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먹잇감이 안 될 수도 있다. 유사사례 날 맞지? 그제? 자, 그래서 자연 선택은 당연히 자연 선택은 우수한 놈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놈을 선택해야 되겠지. 자연 선택은 페이버리 선호하다 맞죠? 누굴 선호한다? 형태를 선호하는데 어떤 형태냐면 가장 빠른 동물을 만들어내는. 맞죠? 그런 형태를 선호하며 그리고 움직임의 균형은 확실하게 형태의 대칭성과 연결되어 있다. 형태가 대칭이 돼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뭐야? 운동 능력이 좋다는 거잖아. 대칭이 있으면 운동 능력이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자연 선택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또 구체로 마무리 짓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동물들은 한 다리를 갖고 있는데 다른 다리들보다 훨씬 더 긴 거지. 너네 여기서 왜 더 썼는지도 생각해. 동물의 다리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두 발 달린 동물은 두 발이라고 정해져 있죠. 네 발 달린 동물은 네 발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하기 때문에 꼭 덜을 자른다 알겠지? 그럼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대칭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른 것들보다 한 다리가 더 길어. 대칭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고요. 안 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나와줘야 되겠지. 빙빙 돌기만 할 거고 그리고
치열한 자연 선택의 속도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래서 느껴지지, 그치? 결국에는 동물이 대칭에 끌리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어? 생존. 맞죠? 동물이 대칭에 끌리는 이유는 움직임이 빨라져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해되죠? 자, 했던 3개 빠르게 속독 한번 해봐. 해봅시다. 일단 30번이죠. 자, 돈의 시간적 가치는 당연히 문제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딱 봐도 이은 지금 돈의 시간적 가치지. 그 다음 이즈는 당연히 대동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즈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많은 다른 산업에서 그런 것처럼. 그럼 딱 봐도 그래 주제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주제가 뭐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선 돈이 뭐 시간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들어야 되겠지. 그게 뭔지. 그래서 스튜디오 보이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 자, 스튜디오가 영화를 생산하는데 그 영화가 얘들아 제발 생각해. 코스트 목적어 있어 지금이. 제발 능동 쓰라고. 너네 지금 밀리언이 이미 100만이니까 100에다 100 곱했으니까 1억이야. 1억 달러가 들어가는 그 돈은 당연히 완전하게 쓰여져야 되겠지. 어떠한 수입이 벌어들여지기 전에 티켓 판매로.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기도 전에 이미 돈을 써버린다는 거야. 자, 그건 의미해. 내가 돈 벌기 전에 돈 썼다는 건 의미해. 이 1억 달러가 사용될 수 없다는 거 스튜디오에 의해서 뭔가 다른 거에. 그게 다른 영화 또는 빚 갚는 거 또는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그렇게 쓸 수 없대. 맞죠? 내가 영화에다가 투자를 다 해버리면 그 돈은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보이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어.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주어 동사 나올 때 동사 굳이 안 써도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랬지. 거의 대부분 어떤 동사야? 비동사 맞아 아니야? 맞지? 명확하니까 거의 비동사 안 써도 되지. 한번 해볼게. 너네 요즘 타임 레그가 진짜 중요하죠? 시간의 지연이죠? 그치? 자, 그러면 between 나왔으니까 A and B죠? A and B. 그러면 돈을 쓰는 것과
벌어들이는 거. 그 쓴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없죠. 이즈가 당연히 생략됐겠지. 이게 더 길수록 투자는 더 비싸질 거야. more foregone. 이미 포기한. for give에서 나왔잖아. for 그지? for go에서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는. 포기하다. 그러니까 foregone이니까 포기된 거죠. 이거 지금 중요하죠? 포기된 수입의 관점에서.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2년이 들어갔어. 2년.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티켓 가격은 벌지 못하고 계속 투자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스pen딩한 거하고 earning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롱거래질수록 투자는 당연히 더 비싸지는 거겠지. 더 비싸지는 거겠지. 왜? 포기된 수익의 관점에서. 왜? 이게 기회비용 아니야? 내가 이걸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막 똑같은 1억 달러를 그제 1억 달러를 내가 은행에다 그냥 놔두기만 해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근데 그런 돈을 다 못 얻었으니까 더 more expensive. 그럼 이건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휘라고 적어줄래요?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여기서 longer, more expensive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long, short 안 돼, short 안 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이런 지연의 문제는 더 심화된다. 어려움에 의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인스톨 저장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글의 주에 느껴지죠. 그죠? 무조건 엔터테인먼트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뭐가 이루어져? 투자와 투자금의 회수 사이에 지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지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일어난다고 했잖아 분명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그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 이 문제가 결국 뭐야? 시간에 돈의 가치 맞아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 32번으로 가자. 자 view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A, as B 나와줘야 되겠지. 사람들은 예술 비평과 과학적 분석을 근본적으로 다른 추구라고 본대. 얘들아 소재 몇 개 나왔냐? 2개. 그지. 예술 비평, 과학 분석. 소재 2개 나왔어. 소재가 2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재 2개 나올 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너네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흔한 믿음은 과학이라는 건 객관적 사실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이게 딱 바로 B에 관련된 거 같죠? 그럼 당연히 while 나왔으니까 얘는 A 나와줘야 되겠지? 예술이라는 건 순수하게 주관적이야. 우리 concerned with 나왔으니까 뭐뭐와 관련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지? 걱정하니로 하지마. 자 오직이니까 강조하는 거 맞잖아. 오직 개인적 취향, 감정적 반응 이런 거에만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의 차이점 계속 얘기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끔 B라는 과학적 분석이라는 건 객관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당연히 A라는 건 개인적 취향 다를 수 있잖아. 사람들의 반응, 감정적 반응 다를 수 있잖아. 주관적, 주관이니까 다른 거지, 그치? 그런데 지금 앞에서 A, B 구별한 거 맞잖아. 이 구별은 처음에는 타당해 보이지만 하지만 더 긴밀한 조사는 이게 불충분하다고 드러낸대. 딱 봐도 O형식 느껴지죠? 내가 말했지. O형식 잘 모르겠으면 목적격 보호자를 그냥 다 누구 써라? to 쓰라고 그랬어. 알겠지? 그게 가장 적절한 거야. 아, 그러면 이게 뭐하다고? 불충분하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구별하려고 하지만 이 구별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비슷하다는 건가? 아니면 구별을 더 해야 된다는 거? 뒤를 한번 봐보자, 얘들아. 많은 혼란은 현대 예술 비평에서 온다. 뭘로부터? 이런 꺼림에서부터. 근데 잠깐만. 아까 전에 가온이가 말했잖아. 선생님, 그럼 이 디스는 앞을 가리켜요, 뒤를 가리켜요 라고 했잖아. 그런데 얘들아, 잘 보세요. 디스 reluctance는 얘들아, 뒤를 가리켜요. 아직 뭘 꺼려하는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뒤에 수식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인정하는 걸 꺼리는 거지. 뭘 인정하는 걸 꺼려? 예술적 평가도 과학적 조사와 동일하게 체계적인 관찰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꺼림에서 혼란이 발생한대. 그럼 결국에는 예술의 평가 역시도 과학적인 것처럼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A 속에 A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B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지? 아, 그러니까 B 속에 A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럼 딱 봐도 when 나왔으니까 구체 맞죠? 구체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구체 맞아.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얘들아. 그림이나 조각 이런 거를 분석할 때 비평가들은 구체적인 요소들, 그게 구성, 기법, 그리고 역사적 맥락 이런 거를 봐야만 한대. 그럼 결국 구체적인 거 이게 체계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것들 맞아 아니야? 글쓴이의 생각은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얘들아, 리틀 다음에 지금 셀 수 없는 명사 왔다. 네가 필요한데. 그럼 그들의 판단은 거의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리틀 웨이트를 캐리한다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만약 그들이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무시한다면. 아니 그잖아. 관찰할 수 있는 게 B였잖아. 지금 A에는 B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B를 무시하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B를 무시하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되지. 그러니까 이 단어들 진짜 중요하죠. 이 단어도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 비평가는 열정적인 의견을 표현할지도 몰라. 한 예술작품에 대해서. 하지만 그 의견은 텐저블이니까 당연히 뭐야? 없어요. 유형은 맞아 아니야?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눈에 보이니까 주관적이야, 감정적이야, 아니면 구체적이야? 여기선 맞아 구체야. 여기선 구체야. 여기선 구체야. 여기서는 얘가 함의적이야. 구체야. 여기선 구체야. 알겠지? 이게 무조건 B하고 관련된 의미여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 왜 텐저블 그렇게 하지 말고 글의 주제는 A는 B를 담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verifiable 뭐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B여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예술 작품 그 자체로부터.
그러므로 이제 요약 정리합니다. 예술에 대한 비평은 감정적 반응이나 개인적 선호 이상이어야 된대. 당연하지? 왜? 이거는 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A만 하고 있잖아. 하지만 예술이라는 건 A 플러스 뭐야? B여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예술적 비평은 rigorous analysis, 정말 중요한 거 나왔죠?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 B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어렵지 않지? 여기는 예술적 비평이라는 건 뭐여야 된다? A 플러스 B여야 된다. 이 B라는 게 결국 과학적인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관찰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구체적인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래서 tangible, verifiable 이런 단어 나온 거 보이지? 이거 진짜 단어 중요하다. 어휘라고 적어. 어휘. 어휘 문제라고 적어. 아니면 어휘 문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자, 역시 이 두 문제 한번 또 읽어. 시간 줄때 제대로. 자, 34번 봐보자. 자, 큰맛 찍었죠? 그러니까 분사분 맞지, 그치? 분사분 맞죠? 자,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지. 뭐가? mindfulness. 여기서 mindfulness는 꼭 마음 챙김이라고 적어. 그냥 그렇게 외워버려야 돼. 외워야 할 건 외우게 그렇게 외워버리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마음 챙김이 결국에는 기반이 내려진다는 거지. 결국 루티드는 베이즈드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선생님, 베이즈드면 온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뿌리 내릴 때는 이 안에다가 뿌리를 내리니까 위에 것까지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루티드 인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죠, 그치? 즉 고대 명상의 관행에 뿌리를 두면서 이게 기원이라는 거 맞지 않냐? 맞아요. 맞죠? 이게 기원이라는 거야, 그치? 기원이라는 거야. 마음 챙김이라는 건 encourage, 즉 개인들이 현대의 순간에 인식을 발전시키려고 한대. 근데 그게 반응적인 감정적 패턴을 넘어선, 그럼 그래서 나온 것 같아. 마음 챙김이라는 건 결국 뭐다?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해.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현재에 대해서 더 깊이 통찰하게 한대. 마음 챙김이라는 건. 딱 봐도 이 마음 챙김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 마음 챙김이라는 건, 그럼 니네들이 생각해. 얘들아, 나 여기 진짜 나올 것 같아. From to. 보이죠? From A to B. 그러니까 이 to가 전치사 맞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마음 챙김이라는 건 변화를 강조하는데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게 아니라 뭐뭐에 의해서니까 쑥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이나 감정에 관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글쓴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마음 챙김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 챙김이라는 건 현재 순간에 대해서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돼? 푹 빠져야 돼? 아니면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돼? 관찰해야 돼. 맞죠? 관찰해야 돼. 너무 푹 막 이렇게 이끌리듯 내가 그게 압도되듯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나 관찰자 시점이 그거잖아. 그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죠. 그죠? 응.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럼 당연히 관찰자가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그리고 얘들아 중요한 거 보이죠? 인볼브의 목적어는 동명사지. 그리고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아, 이건 A를 포함한다. B라기보다 A하고 B가 뭐야? 비교대상 맞아, 아니야? 맞아요. 내가 비교대상 무슨 구조라고 했어? 협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NG 나잖아. 자, 이것은 생각이라는 걸 인식하는 걸 포함한대. 감정적 사건으로. 잠깐만. 푹 빠지면 돼야 돼. 우리 뭐 해야 돼? 관찰. 그래서 봐. 자아에서 분리된 거잖아. 야, 내 자아하고 너무 깊이 연결돼 있으면 내가 관찰자가 아니잖아. 나는 행위자잖아. 왜 표시를 안 해? 아니, 느끼는 거하고 느낀 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한 끗 차이지만 다른 거라니까? 얘들아, 그래서 보이죠? 그래서 뒤에 보이죠? 중요한 단어. 아이덴티파이 위드 보이죠? 동일시하다. 관찰자니까 객관적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시하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댐이 가리키는 건 지금 이 정치적 사건이죠. 이 사건과 동일시하는 대신에 완전한 절대적인 사건 또는 긴급한 그지 그런 명령 이런 거라고 그거와 동일시하는 대신에 자하고 분리된 그게 바로 관찰자. 아, 결국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건 내가 그 사건에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관찰하다 보는 거야. 내 자하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푹 빠져버리면 안 돼. 동일시하면 안 돼. 똑같은 말 맞죠?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보세요.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실천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걸 배울 수 있대. 즉각적인 판단이나 집착이 없이도. 아, 결국에는 그렇게 관찰자가 되니까 그지? 집착을 안 하게 된대. 집착을 안 해야 된대. 관찰자가 되니까 집착 안 해도 된대. 자, 그래서 이 관행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전시키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딱 봐도 보이죠? get caught up. 수동 보이지? 빠지는 거지. 정신적인 그런 이야기에. 근데 어떤 이야기?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는 정신적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 나죠? 빠지게 되는 경향의 이의를 제기한대. 이 단어 중요하잖아.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내가 그래서 챌린지가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해야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잖아. 이 경향이 뭐야?